저희가 준비한 두 주제 3위와 9위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새벽까지 저와 함께 혹은 저희 채널A를 비롯한 대표 방송을 보시느라 쉽게 잠자리에 못 드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단 0.73%포인트 차였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어떻게 대선 표심이 반영이 됐는지 먼저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참 늦은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분석해보면 윤석열 당선인 승리의 최대 승부처는 단연 서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서울 표심과 좀 달랐습니다. 월급 타서 돈 벌어서 도대체 이 정부 세금 내기 바쁩니다.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과표도 올라갔고 여기 지방칸 갖고 사는 사람들 집값 올라간다고 부자 된 겁니까? 그게 세금 다 뺏기지 않습니까? 이런 철진한 이념으로 끼리끼리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국민을 약탈하는 세력을 이제 내몰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의 집값 폭등 많이 보셨죠? 이게 왜 이렇게 집값이 자고 나면 2배씩 뛰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동산 정책 28번 고쳤지만 이거 제대로 됐습니까? 28번 실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28번 실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집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자정이 좀 넘어서 역전을 했는데 그 역전의 발판이 서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이동희 의원님. 네. 5%포인트 가까이 좀 차이가 나요. 서울에서 50.56 대 45.73%. 그러면 서울시 구별로 어떻게 좀 판세가 바뀌었는지. 사실 저희가 19대 대선 지도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우세 지역구, 구들이 이렇게 표심이 갈렸는데 대략 서울에서 30만여 표 차이가 나고 두 후보가 0.73%포인트, 그러니까 대략 24만 표 정도 차이가 나면 서울에서 이긴 게 윤 후보가 이겼다. 뭐 이렇게 봐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부처가 서울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뭐 정확한 분석에 가까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김행카도 잘 설명한 대로 두 후보가 24만 7천 표가 차이가 났는데 서울에서 32만 표 차이 났으니까 비슷하게 서울에서 진 것만큼 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원래 서울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역대 대선을 보면은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이길 때 말고는 거의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을 내준 적이 없었고, 특히 이제 세 번째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부동산이 그 이슈의 중심에 올랐던 선거 아닙니까? 특히 부동산 문제는 서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 이슈화된 서울에서 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리한 구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은 뭐 위안을 가질 부분이 뭐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14개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는데, 우리가 작년 4.7 서울 보궐선거를 생각하면은 25개 구는 물론이고 서울 시내 전체 동 가운데 당시 그 민주당이 이긴 지역은 5개 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다. 다만 지금 빨갛게 표시된 윤석열 후보가 이긴 지역은 대부분이 다 부동산이 이슈가 됐던 지역이에요. 집값이 많이 올랐거나 알겠습니다. 종부세를 많이 냈거나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네. 지도를 한번 보면 서초, 강남, 송파는 일단 전통적으로 원래 그렇죠.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인데 그럼 여기는 좀 더 그 표심이 더 자극한 건 아마 종부세 관련된 부동산 세금이고,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이런 한강벨트, 이 부분은 아마 집
집값 자체 폭등과도 관련이 있지 않냐 이런 분석들도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종부세가 많이 올랐는데 많이 늘은 지역 같은 그러니까 지금 자치구를 보면 이 마포, 강동, 강진, 동작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러니까 기존의 그 강남 3구 플러스 이 한강벨트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표가 많이 나왔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종부세 문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유권자들이 심판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이 종부세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과연 그럼 서울 민심은 무조건 다 박수를 칠 것이냐 그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는 거죠. 방금 아까 이도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난해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시 오세훈 후보가 이 당시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한테 무려 이 지금 18.32% 정도의 차이로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5% 차이로 이겼다는 거는 14%의 국민의힘 지지표가 돌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돌아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냥 지금 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 서울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일종의 반감을 표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부세 완화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다른 종부세 대상이 아닌 지역은 보면 사실 부동산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대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의 양극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냥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완화 쪽으로 계속적으로 밀어붙였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그럼 서울에서 민심을 잡아갈 수 있느냐 그 대목은 깊이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민주당은 서울 민심이 왜 본인들에게 등을 돌렸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무엇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부동산 민심을 결국 제대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 전체 한 25만 표 증거에 서울이 큰 이제 숫자를 차지하고요. 부동산 민심을 대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민주당 내부 평가도 오늘 있었는데 서울 표심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지역이 하나 있죠. 그 대선 기간 내내 가장 화두가 됐던 대장동이 소속돼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의 민심도 과반 이상이 윤석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성남시장을 2번이나 지냈고 경기도지사를 이재명 후보가 지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장동 의혹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관련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 주셨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고요. 예. 게다가 또 대장동 개발이라는 것이 또 부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또 그 대장동의 그 범죄 혐의자들이 또 엄청난 이익을 본 바도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다만 성남시가 이제 분당구 말고 수정구와 중원구도 있는데 거기서는 또 과반을 이재명 후보가 득표하긴 했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뭐 분당구 지역에서 저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오히려 과반을 차지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찰하고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 승리 요인 중에 하나가 김 의원님이 그 내부에 계셨었으니까 실제로 대장동 의혹이 조금이나마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거는 후보 본인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은 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다. 나는 위기에 강한 지도자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가령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명이 구속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그 사건의 실질적인 주범 내지는 공범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였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다.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다. 이 전제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건 부패를 앞장서서 저지르는 지도자 또는 본인이 이권의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지도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된 논란이 이재명 후보 스스로 얘기했던 경제에 유능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깨트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바뀐 서울 표심과 특히 대장동이 소속돼 있는 분당 이 표심 얘기를 핀포인트에서 두 주제 만나봤습니다.